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연비 만족도 1위. 12월 한 달. QM3 어메이징 이벤트. 복합 연비 리터당 18.5km QM3가 12월 출고 고객 중 한 분께 놀라운 혜택을 드립니다. 2014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부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개각이 곧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표 수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개각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서는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이 세월호 참사 그리고 문건 유출 판문 등으로 마비됐던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개각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월이었죠. 지금의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개각이 있을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규모일지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요청으로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 그리고 현대화성 관계자들의 방북은 승인이 됐는데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은 불허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요청으로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박지원 의원의 방북이 좌절됐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방북 신청을 했던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현대 아산 측 관계자들은 모두 승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정일 3주기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이 방북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자 그 정부가 좀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지난 16일 박지원 의원이 방북한 만큼 정치인이 거듭 방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북은 김양건 북한 비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김정일 3주기의 2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이 조의를 표시한 데 대해서 이 북한 김양건 비서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19일 김대중 평화센터 측에 이 방북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네. 자,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내부 자료가 또다시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내부 자료 공개가 2, 3일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오늘로서 5번째라고 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문서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오늘 오후 3시경 이 트위터에 한수원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원전 도면 등이 담긴 4개의 압축 파일 그리고 원전 기술 관련 기사에 인터넷 주소 URL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4개의 압축 파일에는 고리 1, 2호기 그리고 월성 3, 4호기의 도면과 PC 화면을 캡처한 그림 파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첨부한 기사는 안전 해석 코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해석 코드라는 것은 국산화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대책 없는 대책만 발표했던 정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
하겠다. 이게 정부가 발표했었죠. 네. 그런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점까지 못 박으면서 이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 등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가 기자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발을 한 발 뺀 겁니다. 네. 당장 공무원연금 개편에 진땀을 빼고 있는 이 새누리당에서부터 반발이 일자 이 네.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그 강경한 발언을 오늘 좀 했었죠. 이 공무원연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 군인 사학연금 개혁을 하는 걸 우리와 상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정부가 무능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결과가 발표가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4대강 일부 포 아래 물바지 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의 누수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민간위원회인데요. 지난 1년 4개월간 이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그리고 사업 효과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다만 조사위는 이 16개의 다기능보가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 보 구조물의 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조사위는 이 일부 구간의 수질이 악화됐다 이런 그 평가 결과도 내놨는데요.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인터넷망이 중단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정상화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 완전히 다운됐었던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한 10시간 만에 오늘 오전 11시 40분경에 모두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네. 노동신문 사이트는 오늘 오전 11시경부터 접속이 재개됐고 나머지 사이트들도 모두 접속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뉴욕타임즈 등 일부 미국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었는데요. 북한 인터넷망이 지난 19일 밤부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22일에는 완전히 불통 상태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지적하면서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이번 그 인터넷망 다운 사태 배후에 바로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그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네, 우선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인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이로써 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로 연장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그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그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됐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이 한 채 주택만 분양받도록 한 그 현행 규정을 고쳐서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내일 열릴 예정인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주택 건설업계는 먼저 늦었지만 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비수기에다가 또 9.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거래가 줄고들고 있어서 그 이번 여야 합의가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냈는데 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전문가들은 건설업계 수건이던 그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그 도시 정비 사업이 예전보다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상한제 폐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 청약 임대
인기 지역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그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도 올라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구조개혁, 경제활력 제고, 위험 요인 제거, 통일시대 대비 이 4가지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구조개혁 핵심으로 그 노동, 금융, 교육, 공공 4개 분야를 꼽았는데요. 네. 그 노동 분야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고 그 노동의 유연성, 안전성을 높이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사정 그 대타협이 불발에 그쳐서 구체적 정책은 내놓지 못했지만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대부분이 포함돼서 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그 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개별 해고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못 박아서 표현은 추상적이지만 그 정부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그 지적입니다. 네. 주요 내용은 그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또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 계약 기간을 그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네. 또 독일을 그 고용 조정 규제 개선으로 고용률을 높인 사례로 소개를 하는 등 그 해고 요건 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그 나타냈습니다. 네. 가수 이효리 씨가 네. 쌍용차 해고자가 복직되면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 이렇게 네.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네. 네, 그 이효리 씨가 그 18일 트위터에 쌍용에서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가 안정되고 해고되었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정말 좋겠다면서 그렇게만 되면 그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또 다른 그 네티즌이 그 쓰시는 김에 티볼리 광고 출연은 어떠신지요 하고 묻자 써주기만 하면 무료라도 좋다고 화답을 했는데요. 예. 예,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고 이 씨한테 물으니까 그 쌍용차 사장이 그 예전에 티볼리가 연간 12만 대 이상 팔리면 복직을 생각해보겠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예, 지금 앞서 대법원은 쌍용차의 그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요. 예. 예, 그래서 해고 노동자 지금 2명이 그 18일부터 70m 높이의 굴뚝에서 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북한에서 인터넷이 완전히 다운됐다가 복구가 됐어요. 네, 북한에서 인터넷 전면 다운 사태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지난 19일 밤부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주말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돼서 어제는 완전히 불통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 우리 통일부도 오늘 새벽 1시부터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들 사이트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다시 접속이 재개돼서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신문 사이트 오늘자 신문은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북한 인터넷 다운 사태를 두고서 소니를 해킹한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미국 정부가 실행에 나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들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인터넷 불통 사태는 보수나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번 북한 사례처럼 주말부터 긴 시간 동안 전면 불통이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게다가 북한 인터넷망이 그 문제가 생긴 시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비례적인 강경 대응을 천명한 직후부터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보복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가운데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이버 보복 같은 대응 조치도 포함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이번 북한 인터넷 전면 다운 사태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비례적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이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인터넷은 스타 조인트 벤처라는 국영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라우터, 즉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전달을 촉진하는 중계장치는 중국 국영회사인 차이나 유니콤의 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인터넷 불통 사태에서 이 라우터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의 소니 해킹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모든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인터넷 테러 행위를 반대한다면서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파괴 행위를 비판하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네.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자료 유출 사태에 대한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이틀 동안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 훈련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 오후죠, 해커들이 5번째 원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무엇이고 추가 테러의 위협은 없는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해커들이 직접 언급했던 단체이기도 하죠.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헌석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에 또 5차 자료를 해커들이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요번에 공개된 건 지난번과 비슷하게 이제 핵발전소의 도면, 네. 이제 고리 1호기, 2호기, 그리고 월성 3호기, 4호기의 도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핵발전소에서 그 핵발전소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캡처한 화면. 네. 그리고 이제 핵발전소의 이제 안전을 또 이제 체크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네. 그 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또 역시 이제 화면 캡처해 놓은 것들을 같이 공개했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 말이죠. 이렇게 외부에 유출돼도 지장이 뭐 괜찮은 자료들입니까? 아니, 지금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보안 문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이제 뭐 한수원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이 인터넷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문서고요. 네. 또한 이제 구체적인 도면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의 스펙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도면이 많이 공개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보안 문서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보안 문서인데 이게 나가도 원전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금 한수원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답답하다고요? 일인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것이 하나하나는 아주 A급의 보안 문서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보안 문서인 것은 분명하고요. 예. 이러한 게 지금 이제 해커는 한 10만 건 정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은 문서가 공개가 될 경우에는 이걸 조합을 해서 네. 새로운 정보를 또 이게 또 더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한수원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원전 제어망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 문제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뭐 실제로 이제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건 맞고요. 예. 하지만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보완이 되어 있더라도 예. 일적인 실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USB 드라이브를 여기 꼈다 저기 꼈다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을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급하고 빨리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분리돼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내부망으로 이런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침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좀 빨리 찾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좀 찾는 것이 지금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는 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예. 네. 저번 21일이죠. 4차 자료를 공개하면서 에너지 정의 행동이라는 이 단체. 예. 저희 단체를 좀 언급했습니다. 이현석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를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언급했었죠? 이게 저희 단체를 지지하면서 함께 이제 핵발전소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해킹을 하고 있는 원전 반대 그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예.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또 별도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함께 하자고 직접적으로 요청받으신 적이 있나요? 없죠, 사실은 직접 연락받은 건 한 번도 없고요. 저희도 없겠죠. 언론을 통해서만 모든 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참.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뭐 같습니까? 원전 중단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돈을 함께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대외적인 것은 이제 25일까지 고리 135기, 월성 2호기를 멈춰라라는 게 이제 그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고요. 예. 뭐 지난번 메시지에는 돈 문제도 잠깐 나오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이제 썼던 걸 보면은 이제 안전 기금 같은 거를 내놔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요구 사항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핵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뭐 대외적으로는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은 뭐 목적이 뭔지 전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예. 우리나라 기술로 말이죠. 네. 이거 다 뒤지면 네.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게 바이러스로서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백신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 따라서 한 번도 이것이 이제 리포팅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가 만약에 침투되어 있다면 찾는 방법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제 해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숨겨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네. 힘들다.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나라의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하라라는 주장도 있던데. 예.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이 맞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는 다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이었나요? 이란 원전이 해킹 공격을 받았었죠? 네네. 그때도 원전 반대 그룹이었나요? 사실 정확하게 그때도 누군지 밝혀지지는 결국은 안 않았는데, 밝혀졌고, 그때는 아마도 국가 단위의 전문적인 해커들이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심 분리기가 대량으로 파괴되기도 하고 시설 피해가 컸었죠. 네, 한 1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파괴됐었고요. 보통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운되는 정도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당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파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런 정도의 큰 그 피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군요. 예, 그런 이제 계속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속도를 제어하면서 다른 원심 분리기하고 부딪히게 한다거나 너무 이제 과부하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심 분리기 자체를 아예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도대체 그 한수원의 그 사이버 보안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사실은 지금까지 몇 개의 징조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의 이제 보안 아이디들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외부로 메일 보내는 것들을 이제 관리자 승인을 제대로 밟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게 요번 해킹 사고를 통해서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뭐 지적이 되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뭐 좀
이 직원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거죠. 아,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사고가 생김으로써 더 다시 이제 보완은 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누구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네, 이거 지금 현재 일단은 사고를 수습하는 게 먼저입니다만은 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손 측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대응 매뉴얼을 가동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매뉴얼 충분한 겁니까? 사실은 지금 뭐 매뉴얼대로만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인적인 실수라는 거는 네. 매뉴얼대로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미 많은 문서나 또는 이런 것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고 예. 또 이미 해킹 프로그램이 침투했을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매뉴얼대로 했으면 그런 게 유출되거나 침투하거나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물론이죠. 네. 예.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책이 네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헌석 대표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경인고속도로 위로 빨간불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도화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서인선이나 가자국도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도화 뒤쪽으로 10km 구간 길게 밀립니다. 서울 들어가는 길도 가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도화에서 가자까지 밀려 있고요. 부평 진출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서울 가기도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평소보다 긴 정체를 살펴지고 있는데요. 화성휴게소에서 비봉,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감, 일찍에서 금천까지 긴 정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판교분기점 부근,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양재에서 달래내고개까지 전시간과 비슷한 구간에서 쭉 속도 떨어집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오르 정렬 2588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전전의 땡큐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 땡큐 베리 마치. 이 많은 분께 어떻게 마음 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죠. 21일에서 25일까지 파리바게뜨 케이크 살 때 해피포인트 고객 최대 20% 혜택.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역시 파리바게뜨. 네,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원전 해커. 우리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6511번님께서는 우리의 기밀 시설 보안 수준이 해킹을 당할 정도라는 것도 한심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해커를 못 잡고 있는 것도 한심하네요. 4505번님께서는요. 결국 잡힐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그리고 한손에서 유출된 자료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 문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원전 해커 우리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0743번님께서는 공기업이 투명하지 못한 채용 절차도 이번 사태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닐까요? 사내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3090번님께서는요. 결국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나오면 북한 소행으로 치부하니 해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적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인덱스의 강정호 선수 55억 원에 베팅한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 있죠. 바로 네. 피츠버그였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강정호에 대한 포스팅 최고 검찰에 그 500만 2,015달러, 그 한국 돈으로 55억 원을 걸고 그 독점 교섭권을 따낸 구단이 그 피츠버그로 밝혀졌는데요. 네. 그 피츠버그는 강정호 측과 내년 1월 21일까지 그 한 달간 독점 입단 협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피츠버그는 20년간 하위권을 맴돌다가 그 최근 2년 연속 지구 2위를 차지했고요. 네. 올해 와일드카드로 그 포스트시즌에도 진출한 그 신흥 강호입니다. 네, 아직 빅크보즈 행위 확정된 건 아니죠? 아, 네, 맞습니다. 그 강정호가 한 달간 피츠버그와 연봉 협상을 갔는데요. 예. 그 피츠버그는 올 시즌 7,800만 달러로 그 30개 팀 중에 27위로 적은 몸값을 쓴 그 전형적인 스몰마켓 팀인데요. 네. 그 강정호 에이전트가 연봉 500만 달러 수준을 원해서 그 합의점을 찾는 게 성결 과제입니다. 피츠버그는 유격수 조디 머서와 그 2루수 니워커, 3루수 조지 해리스 등 그 강정호와 포지션이 겹치는 그 내야진이 탄탄해서 그 만약 입단하더라도 치열한 주전 경쟁도 예상되는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위장 입찰 가능성까지 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2011년에 그 오클랜드가 그 다른 팀이 일본인 이와쿠마를 영입 못하도록 그 1910만 달러 응찰한 뒤에 그 포기하는 꼼수를 썼는데요. 아. 네, 하지만 그 국내 전문가들은 그 피츠버그가 그 안 되고 말고식이 아니라 네. 그 치열한 고민 끝에 그 강정호에게 입찰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약이 성사된다면은 강정호는 그 메이저리그 25인 로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은 그 무효화되고 강정호는 그 넥센에 잔류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독일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지동원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데가 도르트문트인가요? 예. 아, 네. 그렇죠? 근데 아우크스부르크 유니폼으로 갈아입게 된다고요? 네, 그 어제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그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뛰던 지동원이 그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돼서 그 2018년 6월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지동원은 지난 시즌 잉글랜드 썬덜랜드에서 그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돼서 5골을 넣으면서 그 강등 탈출을 이끌면서 맹활약했는데요. 네. 올 시즌 도르트문트와 4년 계약을 맺었는데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그 올 시즌 6위를 기록 중인 아우크스부르크가 다시 그 지동원에게 강력한 러브콜을 보냈고 그래서 지동원은 아우크스부르크 수비수 그 홍정호와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지동원은 전반기 부상 때문에 원하는 대로 뛰지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몸 상태를 끌어올리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올해의 선수로 뽑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독일 레버쿠젠 공격수 손흥민이 오늘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그 2년 연속 남자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는데요.
손흥민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전반기에만 11골을 터뜨렸고요. 네.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생애 첫 월드컵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내년 1월 열리는 호주 아시안컵에서 5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손흥민 선수도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네. 손흥민은 냉정하게 우리가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서 아시아 최강 타이틀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프로농구의 주희정 선수, 베테랑이죠. 네. 37살에 최초로 900경기 출전을 달성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SK 주희정이 어제 LG전에서 15분 34초간 코트를 누비면서 87대 73 승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1997년에 데뷔해서 올해 프로 18년 차인 주희정은 자타공인 프로농구 철인이고요. 18시즌 동안 국가대표 차출을 제외하고 10경기 결정한 게 전부일 정도로 꾸준했고요. 900경기를 뛰면서 경기당 평균 32분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주희정은 통산 1000경기 출전을 향해 계속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1000경기 출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온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2014년 한국 경제에서는 부동산이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이노믹스라고 그러죠, 초이노믹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결정됐는데요. 저희 나라 경제 성장, 경제가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내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고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좀 흔들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특히나 이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또 가계 부채 이런 문제가 더욱더 악화돼서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요. 초이노맥스는 이런 부분에서 거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돈을 많이 풀겠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그걸 위해서 금리 인하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주택 시장 부동산 문제가 일단 풀려야 경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해서 부동산 정책을 먼저 들고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계 소득을 직접 늘릴 수 있는 임금을 올리라든가 또는 배당을 올리라든가 또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들고 나왔죠. 네. 그 중에서 이 부동산 문제 오늘 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초기에는 이제 초이노맥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무게와 파워가 남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술렁거렸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완화, 또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강력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는 이제야 진짜 8년 부동산 불황의 끝이 나겠구나. 또는 기껏 빚내서 집 샀더니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만 계속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요. 신규 분양 시장만 좀 활성화됐을 뿐이고 기존 주택 매매 거래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미친 전세금 소리가 나올 만큼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반월세나 반전세로 밀려나거나 또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 또 이제 서민들이 많이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은 아직까지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동산 좀 잠시 움직이는 것 같더니 그러네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이 시장에 깔려있는 근원적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원적 불안감. 시장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우리가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요 진작책이 없었다. 나올 수도 없죠.
이거는 뭐 대대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든가 뭐 이런 가시적인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단기 경제팀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와중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 지원이 전혀 안 됐다는 점이죠. 지금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이제야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4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가 됐다고 이런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또 재건축 시 주택수 제한 폐지 등의 이 부동산 3법이 길게는 2년 이상 국회에 발의 묶이면서 시장의 불신을 키웠고 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정부가 이 월세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를 해주려면 월세를 얼마 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소득도 밝혀지죠. 그래서 이 대책이 발표되는 순간 그동안 집 좀 사볼까 했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월세 소득이 다 노출이 되니까 나중에 세무조사 표적이 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확산됐고요. 그 결과 주택 수요를 왕창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뭐 월세 그 소득 파악하는 기간을 2년 늘려주고 월세 수입이 좀 적은 사람들은 봐주겠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미 시장은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앞에 말씀하신 그 부동산 3법이 합의가 돼서 내일 이 국토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다고 그러죠? 통과하고 아마도 29일 날 본회의가 열리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좀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이미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그래도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는 통과되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일찍 정말 통과가 됐으면 시장이 막 불타오를 때 거기에다 살짝 기름을 더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지금은 시장이 표현하자면 장작개비에 물을 다 부어놓고 젖은 장작을 다시 떼야 되는 다시 불을 지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 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폐지가 아니고 유예로 가닥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할 때 주택수 제한을 이제 보통 내가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집을 두 채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두 채를 갖고 있어도 집은 한 채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두 채, 세 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가수요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신규 분양 시장이나 재건축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 주택 매매 시장, 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려 있잖아요. 그 시장에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신규 분양 시장, 이 청약 시장 이런 쪽에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군요. 근데 그동안에도 조금 이 청약 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좀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 서울보다는 부산 등 지방에서 청약 열기가 뜨거웠고요. 내년에도 아마 시장이 신규 청약 시장 위주로 많이 뜨거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렸기 때문에 주변보다 약간 목이 좋거나 또는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나온 신규 주택을 청약을 받아서 당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되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고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라는 게 살아나려면 투기적 수요가 좀 필요하다. 청약시장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좀 불어일으킬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이런 쪽을 많이 완화를 했는데 지금 청약시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장기간 침체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분양하는 주택들의 분양가가 대부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같거나 더 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요. 지난 8년 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당 건설사 중에 부도난 곳이 여럿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새 집인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금리도 싸고 또 대출 한도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지금 그 청약시장의 수요가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당첨이 된 다음에 여기에 웃돈이 조금만 붙어도 한 번에 그냥 잠깐 노력해서 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세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전세금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24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서울의 전세가율이 70%를 웃돌아서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80에서 90% 말하자면 전세값하고 집값 간의 차이가 한 10% 정도밖에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전세를 사결겠다는 사람은 많고 네. 전세를 내놓는 주인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요. 네. 기왕에 전셋집에 살던 사람들도 이제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이 보증금을 몇 천만 원씩 올려달라는 요구 때문에 반전세나 반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량이 자취를 감추면서 그동안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할 정도인데요. 네. 원래 그동안 정부는 이제 그 전세라는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해소될 거다. 왜냐하면 전세금에다가 조금 더 얹어서 살 집을 수 사면 있으니까. 되니까, 집을 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는데 LTV, DTI라고 하는 이 대출 규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선순환 고리가 되질 않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입법 지연이라든가 월세 소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안 생기는 거죠. 예. 하다 보니까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로 살아야겠다. 집 있는 사람들도 아우 난 집만 팔리면 뭐 이제 대출 다 갚아버리고 앞으로는 절대 저 집 안 사겠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전세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요. 예. 내년에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고 뭐 이러저러한 수요 때문에 한 5만 8천 가구 정도가 지금 옮길 거라 그러는데 예. 내년에는 정말로 전세가 정말 심각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우려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저 전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 전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좀 사라져가는 게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뭐 전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나라가 뭐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전세라는 제도는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특이한 제도고요. 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월세거나 아니면 아예 자가주택이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긴 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거든요. 예. 안정적으로 주거를 영위할 수도 있고 목돈 또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였는데 이런 전세가 이제 가능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금리도 높았고 또 성장도 계속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예. 지금은 부동산 값이 오히려 하락할 위험도 있고요. 금리는 초저금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죠. 네. 그 집주인들도 사실 이제 자기가 이미 기왕에 받은 보증금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보증금만 내줄 수 있으면 네. 다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이요? 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전세금으로 한 3억 받아놓고 있어봐야 네. 그걸 은행에 넣어봐야 뭐 수신금리가 한 2.5%밖에 안 되니까 예금금리가 예. 뭐 근데 월세 전환율은 거의 한 6% 7%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냥 목돈 빼주고 보증금 내주고 월세로 돌리면 뭐 당장 한 2-3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런 경향이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2011년까지는 한 34%였거든요. 네. 지금은 41%가 됐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 월세로 전환이 되면 네. 서민들에게는 더 힘들어집니까? 더 유익해집니까? 아유, 훨씬 힘들어지죠. 힘들어지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월세를 좀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월세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를 기피하는 바람에 전세값이 더 너무 세게 이제 올라 있는 경향도 있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로 살 때하고 또 월세로 살 때하고는 평균 주거 비용이 한 2.5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 금리를 따져도 한 4.5%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월세 이자율은 거의 7%거든요.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세는 목돈을 이제 밑에다 깔고 이자를 포기하는 개념이라면 월세는 다달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받으면 그중에서 100만 원 정도를 다달이 그냥 내야 되니까 그렇죠. 도저히 목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굉장히 서민들한테는 더더욱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월세 제도입니다, 사실은. 네. 앞으로 이 전월세 제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이 뭐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토의를 하겠다고 여야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근데 전월세는요, 이게 그 시장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더 이상 놓을 이유가 없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값이 오를 걸로 기대를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고 나중에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을 먹는 구조였잖아요. 네. 지금은 집을 사놨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이런 보관비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네. 유지비는 더 많아지면서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면 훨씬 더 손해가 커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은퇴를 해서 그 월세 수입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일순간에 하기는 어렵고 예. 전월세 상한제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아마 집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번 주면 뭐 4년 동안은 못 움직인다. 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전세나 월세를 주기가 되게 껄끄러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수요를 더, 그러니까 이 공급을 더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월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주는 거죠. 첫 번째는 공급을 늘려줘서 네. 월세 이자율이, 그러니까 월세 전환율이 계속 떨어지게끔 지금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자율이 높으니까 네. 월세 이자율이 한 5%나 4% 정도까지 떨어지게끔 하면 은행 금리에서 대출받는 금리 정도로 내가 월세를 살 수 있으면 그나마 좀 주거비 부담이 덜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집에 대한 보유세 개념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오히려 보유세 과도하게 뭐 들어가 있는 종부세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적인 제약들을 좀 풀어줘서 네. 집을 사게끔 사람들이 가급적 네. 집을 사서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집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주거의 안정이나 아니면 이사 비용 이거저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내가 차익이 안 생겨도 그냥 집을 사겠다. 이런 수요가 생기게끔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좀 풀어야 된다. 네. 네네. 한때는 뭐 종합부동산세인이 무슨 뭐 그 보유세를 굉장히 뭐 높여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높인 게 아닙니까? 지금 수준이. 그렇죠. 이제 네. 그 집값이 폭등할 때는 그 네. 집에 대한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걸 늘려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도입된 게 종부세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예, 그렇죠. 예. 네,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집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이게 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예. 세금만 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네. 전세로만 살려고 그러거든요. 네. 전세는 최소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너무 많아지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지고 지금 이런 불균형이 많이 있어서 그 전세값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또 하나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집값이 막 뛰어서 억지로 집 수요를 낮추려고 도입했던 약간 징벌적인 성격의 보유세들 예. 이런 것들은 조금 다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네. 나중에 다시 만약에 집값이 또 뛴다. 그때는 다시 또 도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뭐 정치권에서나 정부 쪽에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손을 대겠다는 움직임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세금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집값 그러니까 매매 수요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좀 건드려야 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금도 손을 좀 대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네. 지금 집을 살까 말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 집은요, 네. 언제라도 자금만 있으면 장만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전세가 제일 비싼 주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월세고요. 그 다음에 자가주택입니다. 주거비로 따지면.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전세에 비해서 연간 뭐 수백만 원씩 추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2.5%, 대출 금리가 4.5%인데 월세 이자율은 평균 7.2%거든요. 네. 그래서 이자율하고 주거비 부담, 그다음에 2년마다 옮겨 다니는 그 이사비, 복비 이런 거 감안하면 월세 낼 돈으로 대출 이자 낸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장만하는 게 옳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사실 그렇잖아요. 내 집이 있으면 일단 주거 안정이 되고 또 2년마다 자칫 이사하면서 복비 이사비 지출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집값이 오를 경우에 차익도 노려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지난 8년간처럼 무리해서 대출 들이켜서 집 샀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면 손해 막심이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미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또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또 시중 유동성도 넘치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더구나 이제 올해 서울 수도권 전세값이 4% 이상 올랐는데 내년에는 한 5% 더 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목돈이 다만 몇 천만 원만 있어도 가급적 대출, 뭐 생애 최초 대출 이런 건 금리가 한 3%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사는 게 좋겠고요. 뭐 산다면 뭐 재건축이나 지금 정부가 재건축을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아예 신규 분양 시장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나라에서는 뭐 월세가 아주 대단히 자연스럽고 꼭 자기 집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제 형편이 그렇군요.
근데 월세가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뭐 외국 같은 경우도 월세를 면할 수만 있으면 다들 이렇게 장기 모기지로 집을 사죠. 네. 왜냐하면 월세를 지출하는 상황 하에서는 절대로 목돈을 모을 수가 없고 목돈을 모을 수가 없으면 중산층으로 도약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계 이민자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월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과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주말에 토끼 다 잡는 대성. Yes, like 컨덴싱. 대성. Yes, like 컨덴싱.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피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향수? 아니, 섬유유연제 쉐리. 마이크로 캡슐에 담아 14일 동안 향기롭게. 쉐리가 당신의 옷을 더 부드럽고 향기롭게. 네, 제가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원전 해커, 우리 정부가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1352번님께서는 매번 일이 발생할 후에야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응하니 국가기관의 보안이 취약한 것 아닐까요? 내부 작업 관련 가능성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6511번님께 주간 경향, 4505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택상, 안홍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